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9월 29일에 있었던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 대한 분석과 이후 출범한 기시다 내각에서의 한일 관계에 대해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9일이었죠.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정조 회장이 당선되었고 10월 4일 일본의 100대 총리로 새롭게 취임하였습니다. 우리가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는 다수당의 총재가 곧 일본의 총리가 되는 일본의 정치 체제에서 사실상 일본의 총리를 선출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 선거가 유독 주목받았던 이유는 곧이어 있을 자민당 선거를 이끌 자민당의 얼굴을 선출하는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에 아베 총리의 사임으로 출범했던 스가 내각이 도쿄올림픽 추진 강행과 코로나19에 대한 미흡한 대응으로 인해서 지지율 하락을 견디지 못했고 끝내 퇴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민당에서는 곧이어 있을 중의원 선거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다시 말하면 다시 당선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위기감은 아직 지지 기반이 약한 3선 이하의 신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나타났는데, 이들이 자민당 소속 중의원 275명 중에 126명으로 약 45%에 달할 만큼 높은 비중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었겠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초 선거는 여론의 지지가 높은 고노타로 당시 행정개혁 담당상, 우리에게는 외무상 혹은 방위상으로 더 잘 알려져 있죠. 고노타로가 이길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총재선거 고시일인 9월 17일 전까지의 전망입니다. 그런데 하루 전인 9월 16일에 노다 세이코 자민당 간사장 대행이 출마를 선언하면서부터 선거의 구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일반적으로 1차 선거에서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표를 1대1로 계산해서 여기서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있을 경우에 당선이 되는데요. 과반이 넘는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이 최종 결선을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국회의원 수만큼의 표와 47개 도도부연표의 표, 각 1표씩, 즉 47표가 합쳐져서 국회의원 표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결국 1차 투표에서는 당원들의 지지가 높은 후보가, 그리고 결선 투표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 여론의 지지가 높은 고노는 1차 투표에서 과반을 획득해서 끝내기를 바랬고, 국회의원들의 지지가 높았던 기시다는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을 원했죠. 그런데 9월 16일 노다 세이코가 출마하기 전까지는 1차 투표로 끝날 것으로 예상되었던 선거가 노다 세이코의 출마로 결선 투표까지 오게 됩니다. 후보가 늘어나면 표가 분산되기 마련이니까요. 선거는 기시다 후미오, 고노타로, 그리고 아베가 지지한 다카이치 사나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사표를 던진 노다 세이코까지 이렇게 4파전으로 치러지게 됐고, 예상대로 1차에서 과반을 넘는 후보가 없었고 결국 결선 투표까지 와서 기시다 후미오가 당선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총재 선거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파벌 정치를 타파하려 했지만 결국 파벌 정치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존까지의 총재 선거는 보통 국회의원 개인의 의사에 의한 투표라기보다는 파벌의 결정에 의해 투표권이 행사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다 보니 다수 의원이 속해 있는 파벌에 그 파벌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고자 젊은 의원들이 개혁 그리고 자율투표를 주장했던 건데, 최종 투표에서는 결국 파벌 간 지지 여부가 당락을 결정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파벌 정치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구도를 만들었고, 또 기시다의 승리를 도왔던 아베, 아소, 아마리 세 사람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의 앞글자를 따서 3A라고 부르는데요.
아베 전 총리는 표면적으로는 자민당 내에서도 강성 보수로 분류되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총무상을 지지했는데 사실은 그 실속은 여성이고 또 새로운 얼굴을 내세움으로써 자민당 내에서의 분위기 전환을 시도한다라는 의미가 있었고, 또 다카이치 사나의 강성 성향을 통해서 보수층을 결집시킨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노에게 쏠릴 표를 분산시킬 수 있었고 자신의 영향력이 여전히 건재한 것도 과시할 수 있었습니다. 아소 부총리는 사실 고노 행정개혁상과 같은 파벌이었는데요. 고노를 지지하진 않았습니다. 고노의 출마를 막지는 않았지만 적극 지지하지도 않았던 거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리 아키라라고 하는 중의원 12선의 거물급 정치인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 또한 고노와 같은 파벌이었지만 고노를 지지하지 않고 기시다 진영의 선대본부의 고문으로서 기시다의 승리를 도왔습니다. 결국 선거에서 이긴 건 기시다였지만 진정으로 승리했던 것은 아베, 아소, 그리고 아마리 이 세 사람이었던 거죠. 앞서 파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베가 실질적으로 리드하고 있는 호소다파는 자민당 내에서도 가장 큰 파벌이고, 아소와 아마리가 속해 있는 아소파는 자민당 내에서 두 번째로 큰 파벌입니다. 따라서 호소다파와 아소파가 어떤 결정을 하는가가 추후 자민당 총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총재 선거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들의 영향력이 앞으로도 확대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실제로 기시다가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민당 내 주요 요직 그리고 총리 취임 후에 내각의 주요 인사들도 3A, 아베, 아소, 아마리의 영향력이 짙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향후 기시다 내각이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극복하고 기시다 내각만의 색깔을 보여주는 것은 기시다 총리의 과제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건 오는 10월 31일에 있을 중의원 선거 그리고 내년 여름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선거에서 압승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기반으로 기시다 내각만의 차별성을 부각시킬 수 있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는 3A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기시다의 당선으로 일본 자민당의 표심은 변화 혹은 개혁이 아니라 안정과 유지를 선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노는 자민당의 기존 노선과는 다른 색깔을 보여서 자민당 내에서도 개혁적이라고 평가되는 반면에 기시다는 안정적인 성향으로 여겨집니다. 고노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면 기시다는 예측 가능하다는 거죠. 이러한 고노가 총재선거 1차 투표에서 당원 투표의 44% 이상을 받았음에도 최종 선거에서는 당선되지 못한 것 때문에 여론과 다른 결과라는 해석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념해야 할 것은 정확히 이 선거는 일본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했던 선거가 아니라 자민당 당원 그리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했던 자민당의 선거였다는 거죠. 물론 현재의 자민당 절대 우위의 상황이 바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자민당의 선거였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고노가 자민당원 44%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되지만 반고노든 혹은 비고노든 고노를 지지하지 않은 자민당 표심이 더 높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당원들의 표심이 국회의원들의 표심에 반영이 되었을 것이고, 여기에 그들의 이해관계가 더해져서 기시다의 당선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앞으로 기시다 내각에서의 한일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유감스럽게도 단기간 내에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시다 신내각이 들어섰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베, 아소 등 자민당 기득권 세력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기시다 총리가 아베 내각에서 4년 7개월 이상 외무대신을 지내면서 아베 외교의 최전선에 서 있었던 만큼 기존에 자신이 하던 일에 반하는 자기 부정적 행동이나 정책 부정을 할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한국에 강경한 입장을 갖는 자민당 내 보수 세력과 역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일본 여론을 고려할 때 자신의 기반이 약한 현재의 상황에서 민감한 한일 관계를 우선순위로 올려서 여론을 설득하거나 여론을 거스르는 정치적 리스크를 감내할 것으로 여겨지지도 않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곧이어 있을 중의원 선거 그리고 내년 여름에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연달아 압승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기시다 총리는 2015년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입니다. 합의의 당사자로서 현재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종의 책임감 혹은 결자 해지의 마음으로 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정치 변동 상황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우리의 대일 외교 전략도 신중하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